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5일 신묘 세번째 기사 1429년 명성덕 4년 감찰 강제루를 추국하도록 하다. 사무부에서 계하기를 감찰 허비 등이 고하기를 감찰 강제로가 일찍이 이석이라 이름하여 맹희도에게 가서 학문을 배우다가 몰래 희도의 기생첩과 관통하고 쫓겨나서 그 이름을 보명이라고 고치고 원수의 향악으로 갔었는데 사사원원으로 학장의 가짜 형상을 만들어서 그 머리를 자르니 일시 학도들이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큰 불경이라고 논하고 이를 본관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죄를 결단하여 정력한 바 있고 또 그 어미 조씨는 일찍이 산호에게 시집가서 자식을 낳은 일이 있고 뒤에 다시 강성길에게 시집가서 드디어 재루를 낳은 것이니 그가 사천에게 시집간 사실은 교수관 박거선도 매우 명백히 말하였습니다. 다만 그의 심술이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어미가 또 사천에게 시집간 바 있으니 원컨대 이 사람을 내어 쫓아 대관의 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소서 하오니 이제 제로 일은 비록 사유를 지났사오나 그 고한 바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다만 감찰직에 부적당할 뿐 아니라 다른 조간직에도 또한 둘 수 없사옵고 그것이 사실 아니라면 마땅히 무고한 죄를 논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청컨대 다시 이를 추국하여 그 허실을 가려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첫번째 기사 굴을 치다. 임금이 굴을 치니 여러 종친이 입시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두번째 기사 양춘무를 고문하기를 청하자 지평 이중이 계하기를 양춘무가 왕자를 기피하고 영구를 칭탁하여 마구 횡행하였사오며 그 정적이 매우 불경하오니 고문하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세번째 기사 양춘무를 그가 살던 고을 군정에 매기라고 명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양춘무가 토관으로 발신하여 벼슬이 첨총제에 이르렀으나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옵거늘 왕자가 병을 피하여 집에 가셨거든 더욱 근신하여 접대하여야 마땅하올 것이온데 말을 씻는다고 칭탁하고서 먼 곳으로 나가서 활쏘기의 놀이에 출전하여 술 마시고 즐기다가 첩의 집으로 가서 마음껏 정욕을 풀었으며 또 황달로 앓는 사람을 가보고 타고 갔던 말을 비병소로 보내는 등 병중에 끓이는 바를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사오니 왕자께서 와서 계신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꾀하였을 뿐만 아니었고 이는 성상을 공경하는 뜻이 조금도 없는 것이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그 죄를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가 살던 고을 군정에 매기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네번째 기사 최질의 복중에 있는 성억에 대한 관직 제수를 취소하라고 상소하다. 좌사관 유맹문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육전을 상고하건대 3년간의 상기는 천하의 공통된 상례이므로 친부모의 복제는 그 제도를 좇는 것이 허용하되 그 중에서 국가에 관계되는 요긴한 사무에 있어서 반드시 기복하여야 합당할 자는 탈정 기복한다 하였으니 대개 기복이라는 것은 한때의 권도이지 만대의 떳떳한 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그 재능이 장상의 재질을 겸하여 한몸의 국가 안위의 중대한 책임을 띠고서 견고한 갑옷을 입고 외적을 방어한 자라면 그 기복의 권도는 진실로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마는 이제 성억이 모친상을 당하여 발야우로 최질의 복중에 있사온데 전하께서 총재를 제수하시와 조반에 참여하게 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제왕이 교화의 근원을 돈독히 하면은 효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람을 자식으로
그 의버의를 섬기는 효는 상례보다 더 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3년간을 슬피 지내는 것이 자식된 직분에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 송조에서 사슴을 기복시켜 태학을 많이 기록하였으니 한위공이 이르기를 기복은 조정의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읍의 최복을 벗고 복직하는 것은 적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요 국사를 다스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복직시켜 상기를 줄이는 조짐을 열어줌이 되오니 이미 이루어진 법도에 어긋날 뿐 아니오라. 실로 풍습과 교화에 누가됨이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는 기복의 명을 도로 거두시와 그 죄질의 상제를 마치게 하여 효도로서 다스리는 국책을 돈독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법도 이미 있다 하였다. 좌헌납 이내가 계하기를 이제 성읍은 외적을 방어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국가 아니며 관계되는 신하도 아니오니 청컨대 기복의 명을 거두시와 그 복직을 마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인이 비록 외적을 방어하는 인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복하는 법이 예전에도 또한 있었고 더욱이 이제 이미 기복하였으니 도로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앞으로는 마땅히 그대들이 청하는 말을 다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5번째 기사 내부의 기물을 훔친 우지가를 잠형에 처하도록 하다. 내부의 은기와 잔물을 훔쳤으니 유리부대시 잠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6일 임진 6번째 기사 강무할 때의 금령조건 1. 날마다 그 숙소의 낮참에는 도차 사원을 없애고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고찰하게 한다. 1. 사복시의 마필을 먹이는 들풀과 곡초를 막론하고 이를 모두 바친다. 1. 상의원, 사복시, 옹원, 중호위 등에서 쓰던 잔물은 이튿날 모두 그 물주에게 돌려주되 그것을 맡은 하인들이 비록 지체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의 마음대로 때리지 말고 이를 성정원에 고한다. 1. 시위하는 대소 군사의 마초는 근처에 쌓아둔 들풀로 주고 민간에서 거두어 쓰지 말도록 한다. 1. 검군과 말구종의 신, 버선 등의 물건은 갖추어 주지 말도록 한다. 1. 진상하는 물품 및 사선, 사옹은 정식에 의하여 바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쓰는 물건과 술과 쌀은 반드시 승정원의 채자를 상고하여 바친다. 1. 물이 깊어 부득이한 곳에는 다리를 적당히 놓고 그 나머지 도로는 수리하지 말도록 한다. 1. 그 도의 감사와 수령관은 및 지나가는 지경 내의 수령 이외에 각 고을의 수령은 월경하지 못한다. 1. 그가를 따르는 각 역의 말구종들에게서 서울을 출발한 3일 후에 전례에 의하여 급료를 준다. 1. 경기, 함길, 강원, 황해도에서는 진상은 행제소에, 다른 도에서는 진상은 쉬좌소에 바친다. 1. 윗항의 일 이외에 감사나 수령이 민간에서 거두어 은밀히 정회하거나 괴유하는 자는 찰방이 순행하면서 잡아서 병주에 보고하면 이미 수교한 바에 의해서 이를 작물로 계산하여 논제한다. 1. 가전 찰방이 먼저 숙소에 이르러 쌀과 콩과 부득이한 공진물을 제하고 그 밖에 함부로 거둬들인 일들은 다 고찰하게 한다 하였다. 말구종은 말고삐를 잡고 따라가는 하인이며 채자는 쪽지 또는 전표이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7일 개사 첫번째 개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7일 개사 두번째 개사 양춘무에게 더 중한 벌을 주라고 건의하다. 지평 이중이 계하기를 양춘무의 죄가 큰데 본읍으로 돌려보내어 다만 군역에만 복역하게 하라고 명하시니 어찌 징계될 것이 있사오리까. 청컨대 율에 의하여 시행하시와 그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충분히면 족하다. 죄를 더 줄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매사냥을 동교에서 구경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전 도총재 조흡이 조환이 치전하고 부의하다.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치전하고 부의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8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그가를 따르는 각부 및 산요법에 대해서 건의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그가를 따르는 각부 및 산요법은 대구는 따르는 사람이 12명이니 큰 말이 5필 작은 말이 7필에 수행원은 4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한 명의 대소마가 각기 1필이며 정일품은 따르는 사람이 10명이니 큰 말이 4필 작은 말이 5필에 수행원은 3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의 대소마가 각 한 필이며 종일품은 따르는 사람이 9명이니 큰 말이 3필 작은 말이 5필에 수행원은 2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의 대소마가 각기 한 필이며 종이품은 따르는 사람이 8명이니 큰 말이 3필 작은 말이 4필에 수행원은 2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의 대소마가 각 1필이며 첨총제 이상은 따르는 사람이 7명이니 큰 말이 2필 작은 말이 3필에 수행원은 1명으로 하고 수종하는 사람이 각 1명의 대소마가 각 1필이며 판사 이하는 따르는 사람이 5명이니 큰 말이 1필 작은 말이 3필이며 사품은 따르는 사람이 3명이니 큰 말이 1필 작은 말이 2필이며 5, 6품은 따르는 사람이 2명이니 큰 말이 1필 작은 말이 2필이며 7품 이하의 백시는 따르는 사람이 2명이니 대소마가 각 한 필이며 이전 사령 조위의 하전들이 제 몸이 정임관이면 한 대의 백미 한 대로 하고 수행원 이하는 중등미 한 대로 하며 큰 말은 1일에 콩 한 말로 하고 작은 말은 1일에 콩 5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백신은 관직이 없는 자이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치와 신포시에게 양춘무를 중히 벌하지 않는 이유를 알리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선 조치와 우사간 신포시에게 이르기를 경들이 각각 봉장을 올려 춘무에게 죄를 주라고 청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춘무는 본시 병인이다. 이제 만약 죄를 더한다면 비록 감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일백에 이를 것이니 병이 있는 몸으로 장형을 받는다면 혹은 죽을지도 모른다. 총재를 파직하여 군령에 매기게 된다면 족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경들의 청함을 윤호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1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양춘무를 엄한 벌로 다스려 강건하지 못함을 징계하라고 상소하다. 좌사간 유맹문 등이 상소하기를 양춘무는 미천한 신분으로 별다른 재득이 없이 지나치게 성은을 입사와 그 벼슬이 첨청제에 이르러 싸우니 은총과 영광이 이미 지극하여 보답할 길이 없사거늘 이제 왕자가 병을 피하여 그 집에 갔으니 충무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더욱 조심하고 삼가서 좌우를 떠나지 않고 오직 그 보살피고 보호하기를 전념하여야 할 것이온데 도리어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말을 쉰다고 핑계하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할속이야 말다리기야 술 마시기고 놀기를 끝이 없이 하다가 또 말냄새와 술냄새를 핑계하고 첩의 집으로 피하여 가서 자면서 온갖 부정한 짓을 기탄없이 하였사오니 그 불충불경한 마음이 이보다 더 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전학계 없어 특별히 관대한 법을 쓰시와 다만 그 직천만을 거두시고 그 본토에 충분하게 하시니 이 죄는
중한데 벌은 경한 것이오니 신등은 이에 유감이옵니다. 엎드려 발해하옵건대 전하께 없어 다시 유사로 하여금 율에 의하여 처단하게 하시와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으시와 그 경건하지 못함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9일 을미 네번째 기사 호주에서 함길도의 채금과 경상도의 동철 재련의 수량을 정하도록 건의하다. 호주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리시어 함길도의 채금과 경상도의 동철 재련 등의 일을 마감하여 보고하라고 하셨사온데 함길도 각 고을의 공금은 매년 봄과 가을에 수량을 정하여 채취하오나 그 성군이 채취하는 금에는 정한 수량도 없고 또한 날짜의 기한도 없기 때문에 갑진년부터 무신년이 이르기까지 채취한 수량이 많은 경우이면 17량중이요 적은 양이면 8량중이오며 사람을 사약하는 것도 혹은 40일 혹은 20일로 되어 모두 정한 법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성군과 사역일수 권량의 수량을 참작 배정하여 채취해 바치도록 하옵고 그 경상도의 동철 재련은 생산지인 창원, 함안, 고성, 영산, 의성, 밀양, 김해, 인동 등의 각 고을로 하여금 농한기에 채취하여 생산이 많고 적은 것과 재련이 어렵고 쉬운 것을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0일 병신 첫번째 기사 다리 신성을 범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0일 병신 두번째 기사 고시관 신상의 생원 유지 등 100인을 뽑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1일 정류 첫번째 기사 왕녀가 졸하니 상장의 예지를 의논하여 올리게 하다. 예조에 명하여 상장의 예지를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다. 왕녀는 궁인의 소생이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1일 정류 두번째 기사 장인 중에 관직을 상으로 받은 자들의 고신을 석양하게 하다. 좌헌납 이내를 불러 이르기를 앞서 소를 올려 모든 각색 장인에게 관직으로 상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그 기준의 등급을 분별하도록 하기를 청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인들이 벼슬을 받은 것이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갑자기 패할 수 없으니 우선 그 고신을 석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2일 무술 첫번째 기사 내금위의 부사정 이중립을 장 80에 충군하라고 명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내금위의 부사정 이중립이 병조판서 최윤덕의 집에 존경하였사오니 유리장 100에 파직하고 먼 변방에 보내어 군역에 매겨야 하겠나이다 하니 장 80에 충군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3일 기해 첫번째 기사 환자 박안중을 복역으로 돌려보내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우부대원 이맹진에게 이르기를 환자 박안중은 본래 옥천의 아전이었는데 태종 때 잠옷 은총을 받았고 내가 잠재해 있을 때의 명을 전달하는 구실을 맡겼더니 이나에 가까이 부리는 여종과 더불어 접근하여 비롱하여 옳지 못한 일을 방자히 행동했기 때문에 태종께서 명하여 그 본역으로 돌려보냈던 것인데 건자의 서울에 왔다 하니 그 온 것이 이미 잘못이고 또 어둠을 탐사해서 그가 앞에 나타났으니 그 죄가 또한 작지 않다. 형조로 하여금 잡아서 그 복역으로 돌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3일 기에 두번째 기사 전라도 경차관 이치를 헌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도 경차관 이치는 양전을 잘 하지 못하였으니 헌부에 내려 공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3일 기에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3일 기에 네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역경 등의 책판을 바치다. 역경, 서경, 춘추의 책반을 바치니 주자소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4일 경자 첫번째 기사 강무하고 궁으로 돌아올 때에 풍정을 바치지 말라고 전지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첫번째 기사 이천을 평안도에 보내어 도내 성곽의 기지를 살피게 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강무함을 종묘에 고하는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죽은 도총재 조후백에 취재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신하가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 이미 능히 몸을 바쳤으니 임금이 예로 아랫사람을 대접하여 그 공로를 후하게 보답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경은 안으로는 고듬을 지키고 밖으로는 삼가고 경계하였도다. 이름으로 우리 황국께서 뽑아 쓰셨고 과인이 그 아름다움을 포장하였니 이름이 당시에 중하였고 벼슬이 또한 세상의 바늘에 올라 들어와서는 나라를 지키고 외적을 막는 책임을 맡았고 나가서는 분주히 다니며 국가의 힘을 선양하는 노고가 있어서 자못 우리 왕가의 공로가 있으며 내 마음속에 잊히지 않더니 홀련히 부음이 이르니 마음이 아픔이 실로 깊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괴연에 전을 드리노라. 아 기운이란 본래 그 모이고 흩어짐이 있어 비록 생사의 길은 다르나 은택은 유명에 간격이 없는지라 슬퍼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절을 다할까 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술금지 문제와 송사정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대사원 조치 등이 상수하기를 술을 쓰는 길은 하나이니 법도 있게 마시면 복을 받고 법도 없이 마시면 화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옛제왕이 주고를 지어 제후에게 고하에 홍계하였으며 정사를 다스리는 신하에 이르러도 술을 삼가고 경계하여 오직 대사에만 쓸 따름이요 그 취하하고 주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세민들이 조금만 마셔도 곧 죄책을 받는 것을 가엾게 여기사 다만 그 영접하거나 전송할 때 회음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하신 것이온데 무식한 무리들이 성상을 가엾게 여기시는 뜻을 못받지 아니하고 혹은 족친끼리 모여서 혹은 귀신에게 제사함으로 인하여 여러 세민 남녀들이 비밀리 서로 모여 마시니 그 술과 안주 등의 준비가 잔치로 마시는 때보다 갑절이나 더하고 취한 데는 서로 다투고 때리고 힐난하여 혹은 사람이 상하기까지 하오며 다만 저 세민들만이 그럴 뿐 아니었고 사대부나 또는 정무를 다스리는 신하들까지도 역시 많이들 마시오니 청컨대 3월 10일부터 비롯하여 대소 제향과 각전의 공상과 명나라의 사신 인국의 개긴을 위로하는 연회를 제외하고는 서울이나 지방의 공사관에 술 쓰는 것을 일절 금단하시어 헛된 소비를 들게 하고 예속을 이루게 하소서. 신등은 또 생각하옵기를 농사의 근본은 그 때를 잃지 않는 데 있고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은 수령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온데 수령된 자가 혹은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농사에 방해를 주고 또는 간특한 교활한 무리들이 송사를 계속하려고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처결한 뒤에 즉시 그를 오결하였다고 본부에 정소하면 한정된 날짜에 현신하라는 명령에 얽매여 가산을 돌보지 않고 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며 농사를 피하게 되니 그 앞날이 우려되옵니다. 비옵건대 오는 3월 초 1일부터 비롯하여 8월 말일까지 한정하여 중외의 모든 소송사건 중에서 간통, 도정 및 인명에 관계되는 것과 도주한 노비의 체포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일을 정지하고 오로지 농사에 힘을 쓰도록 하옵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곡은 3월 초 1일부터 시작하여 15일까지 중곡은 3월 16일부터 비롯하여 말일까지 만곡은 4월 초 1일부터 비롯하여 15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그 파종을 마치도록 독려하게 하고 김매는 방법과 수확하는 시기까지도 역시 감사로 하여금 그 곡식의 성장과 성숙의 조만을 물어 알맞게 기한을 정하여 시기를 어김이 없도록 하여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지하는 일은 그 규차를 상밀하게 하지 못하여 왕왕 빈궁한 자가 우연히 탁주를 마시다가 붙잡히는 수가 있고 호강하고 부유한 자는 날마다 마시어도 감히 누가 무엇라고 말하지 못하니 매우 고르지 못함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이 옳겠다. 곡식의 파종에 관여하여서는 절기로는 조만을 삼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니 다만 각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권장 독려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송사의 정지는 근일 각도의 감사가 이미 아래고 정지하였으니 외방에서야 누가 쟁송할 자가 있겠느냐. 다만 서울에 사는 자는 본래 경작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15일 신축 5번째 기사 군기판사 환원의 파직을 취소하지 말라고 명하다. 판부사 허조가 개하기를 지금 이와 같은 성대에 어느 누가 분경하여 벼슬을 얻는 자가 있사오리까. 그늘에 군기판사 한원이 보고하고 어느 날 공사로 인하여 병조판사 최인덕의 집에 갔던 것이온데 이를 분경하였다 하여 파직하였사오니 용서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파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6번째 기사 강무하고 환궁하는 날에 풍정을 바로 잡는 것을 정지하지 말라고 건의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개하기를 근래 사신의 내왕의 수음과 접대가 번거로움으로 말미암아 매양 명의를 당하여도 풍정을 받잡지 못하였사오며 더구나 강무하시고 환궁하옵시는 날에 풍정을 받잡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사옵거늘 이제 이것도 정지하라고 명하옵시니 이 예절은 드디어 폐지될까 두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궁하는 날에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마땅히 경의 말을 다를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5일 신축 7번째 기사 문과의 관시와 한성시에 응시한 재생으로 하여금 역서하게 하는 것을 금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이 앞서 문과의 관시와 한성시의 시권을 응시한 재생으로 하여금 역서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청하옵건대 내시다방 가각고 삼군의 녹사 재량 권지 직장 이전 등으로 하여금 역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6일 이민 첫번째 기사 평강등지에서 강무하다. 이날 양주 풍천평에서 머무르니 경기감사 이명덕이 와서 박물을 진상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7일 개묘 첫번째 기사 성절원에서 머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8일 갑진 첫번째 기사 마산에 머물다. 강원도도사 이원근이 와서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29일 을사 첫번째 기사 갑비천에 머물다. 강원도감사 최부가 와서 박물을 진상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2월 30일 병호 첫번째 기사 금은굴에 머무르다. 밤에 비와 눈이 내리니 금은굴에 머물렀다. 함길도 도사 안숭신이 와서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일 정리 첫번째 기사 동산에 머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일 무신 첫번째 기사 적산에 머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일 무신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민균이 와서 문안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일 무신 세번째 기사 강무장 안에서 사렵을 금하지 않은 죄로 최중기 등을 가두게 하다. 최중기 및 수장인 전원 등 22인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니 이는 강무장 안에서 사렵을 금하지 않아서 검수가 희소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3일 기유 첫번째 기사 철원 다야잔에 머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4일 경술 첫번째 기사 굴동에 머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4일 경술 두번째 기사 중부 장통방 민가에서 실화하다. 40여 호가 연수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5일 시내 첫번째 기사 화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다. 사냥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5일 시내 두번째 기사 환궁할 때 풍정을 올리지 말라고 정지하다. 환궁할 때 각전, 각국 및 의정부와 육조는 풍정을 올리지 말라 하고 예조에 정지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5일 시내 세번째 기사 매장원에 머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다야 암에 와서 뵙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와 경력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문무신하가 흥인문 밖에서 맞이하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화재당한 집을 조사하여 미국을 주게 하라고 호조에 전지하다. 황궁하면서 곧 호조에 전지하기를 화재를 당한 각 집을 자세히 조사하고 병원연의 예에 의하여 진지할 미국을 주라 하였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금화도감의 책임관리를 국문하라고 형주에 전지하다. 금화도감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화재를 방비하기 위함이거늘 이제 화재가 이와 같으니 이는 반드시 방화의 재구가 미진한 까닭이니 그 책임관리를 국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평강 등지의 강무장에서 사례비 행해진 것을 의금부에서 조사라고 이르다. 의금부 제주를 불러 이르기를 평강 등지에 있는 강무장의 방하와 사렵을 검한 지가 해가 넘었으니 의당 그새 짐승이 번식하였어야 할 터인데 지금 매우 희소하고 또 짐승을 잡을 듯한 곳이 많아 그 사렵을 한 흔적이 분명하니 아직 형은 가지 말고 먼저 그 정실을 감고 전은 등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한성시 회시에 3군 5원을 임명하여 보내달라고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문과의 관시에 양형고 녹사로 하여금 협책 여부를 수금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한성시 회시의 예에 의하여 3군 5원을 임명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여덟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새로 새긴 시경과 예기의 책반을 바치다. 명하여 주자소에 내려보냈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금화도가문의 국문 결과에 대해서 묻다. 경연에 나아가 서경 입정편을 강론하다가 여시의 논설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시의 논설은 의리에 통달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왕왕 혹 본지에 어긋나고 지나치게 왜곡함이 있지 않은가 하니 시강관 김돈임이 대답하기를 신도 또한 그의 논설이 좀 지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강무한 지 겨우 10일 동안에 성중에서는 화재가 생겼으니 그 화재의 방비를 신중히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형조에서도 금화도가문들을 이미 국문하였느냐 하니 주하대원 허승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아직 국문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근일에 가로를 넓게 개통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유은지와 심도원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병조 참판 최사강에게 서북면에서 귀한 갑사의 성명을 아뢰라 명하다. 자 선당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병조 참판 최사강에게 이르기를 정조사 유원지 등이 돌아와서 나에게 고하기를 서북면에 귀한 갑사 한 사람이 모물을 싸가지고 동맥과 천모가를 따라 명나라로 가다가 길에서 신등을 만나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조선의 하번 갑사다라고 하더라 하니 양국이 서로 통해 다니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다시 그 갑사의 성명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 7호 43건 세종 11년 3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시장에서 파는 노루와 사슴고기의 출처를 통해 사렵의 실상을 밝히라고 명하다. 명하여 전원 등 11면을 고문하였으나 모두 그 실정을 고백하지 않으며 임금이 주하대원 정년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 평강현감은 강무장에서 사렵한 것을 전 필연 몰랐을 것이다. 이곳은 실상 공한하고 넓은 땅이므로 만약 깊이 들어가서 사냥을 행한다면 수령이 어찌 능히 다 알겠느냐마는 감고 전원 등은 반드시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나 전원이 똑같이 속이고 바른대로 승복하지 않으면 매우 가증한
하니 그 진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들으니 지난 겨울에 노루와 사슴 고기를 시장에서 많이 팔았다고 한다. 경기 땅에 노루, 사슴이 모이는 곳은 다만 이곳이 있을 뿐이니 만약 그 고기의 출처를 찾으면 사립한 정상이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군 세종 11년 3월 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군 세종 11년 3월 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군 세종 11년 3월 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의군부 도사로 하여금 강무장에서 살해한 사람을 공문하게 하다. 세종시록 43군 세종 11년 3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군 세종 11년 3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잠실에서 양잠하는 폐단에 대해서 아래라고 명하다. 충청도 감사가 잠실에서 양잠으로 말미암은 폐단을 갖추어 아래니 임금이 지신사 정흠지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산과 잠실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요해를 치는 일이란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실로 많았기 때문에 전번에 얼마간 그 폐단을 들게 하였던 것이니 이를 호조에 내려 다시 그 폐단을 조목조목 들어서 아래게 하라 하니 정흠지가 대답해 아래기를 양잠의 사역을 하는 자는 모두 혁파한 사사의 노비들이온데 지난번에 그들로 하여금 반공을 바치도록 하였사온즉 이제 다시 전량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우리 간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닭과 돼지를 길러 국가의 수용에 준비할 것을 의논하게 하다. 여주판서 심상이 계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수응하는 큰 길 곁에 있는 골로서 이어되기 어려운 것은 노루와 사슴 고기입니다. 청컨대 그곳으로 하여금 닭과 돼지를 많이 기르게 하여 뒷날에 수용에 준비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로 43권 세종 11년 3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집 짓기를 청원하고 3개월 동안 집을 짓지 않으면 청원을 취소하게 하다. 한승부에서 계하기를 빈 땅에 집을 짓겠다고 청원을 한 자가 여러 달이 되어도 허가한 문서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청원함에 미쳤으는 대개가 먼저 신고를 냈다고 말을 하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청원한 후 3개월이 지난 자는 집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급제자가 고향으로 가 어버이를 뵙는 것을 폐하지 못하도록 하다. 충청도 감사가 계하기를 앞서 과거에 급제한 자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였사오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이처럼 유도 장려함으로써 인재를 길러내려는 것이온데 그늘이 와서는 정한 법률이 없으므로 혹 행하기도 하고 혹 폐하기도 하니 조그마한 폐단을 꺼리어 아름답고 후한 풍습을 경솔히 하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예조에서 이를 상정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0일 첫 번째 기사 사냥을 구경하다. 평구역의 동평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 편종의 체제에 따라 종을 주조하기를 건의하다. 주종소에서 정문하기를 이제 편종의 체제를 살펴본 적 송나라 인종 때 범진이 만든 편종은 황종으로부터 응종에 이르기까지 그 종체의 대소에 따라 그 소리의 청탁을 정하고 그 후박의 정도는 본조의 것과 같사옵고 중국에서 가져온 편종은 황종으로부터 응종에 이르기까지 그 종체의 후박에 따라 그 소리의 청탁을 정하고 그 대소의 규격은 같사오니 이번에 주조할 종은 범진의 체제에 따라서 종의 대소를 가지고 주조할 것입니다. 구종의 체제에 따라서 종의 몸체의 후박으로서 주조할 것입니까?
또 전조 때 중국에서 가져온 편종에는 그림이 있어 사치스럽고 화려하였사오며 병술년에 중국에서 내린 편종은 그림이 없으며 질박하고 검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느 종의 체제에 따라서 주조하오리까? 제양에는 검소한 악기를 쓰고 조에는 화려한 악기를 쓰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오니 청하옵건대 편종의 체제는 몸체의 후박을 조차 주저하되 모두 병술년에 중국에서 내린 편종의 체제를 따라서 주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3일 기미 세번째 기사 전에 혁파한 사북 판관을 되돌려 임명하게 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근자에 필요하지 않은 용관이라 하여 도태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가 번답하온데 조관은 적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조에 판서가 세 사람이나 있으되 그 복록이 같이 상당하게 주었사오니 청컨대 녹봉의 소비가 있다 하여 조관을 도태하지 마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계면년 사이에 용관을 도태한다 하여 각 관사의 판관을 태반이나 도태하였던 바 그때의 사복 판관도 역시 그 혁파하는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또 도로 되돌려 임명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3일 기미 네번째 기사 허승이 제사를 고조까지 받든다는 의논을 아래다. 좌대은 허승이 제사를 고조까지 받는다는 의논을 아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 예를 개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4대까지 통틀어 제사한다는 것은 선유들도 정하지 못한 바이요 다만 3대를 제사한다는 예는 선조께서 마련하신 법이며 이도 또한 예법에 의거하여 마련된 것이니 어찌 경솔하게 함부로 고칠 수 있겠느냐. 선자는 7대, 제후는 5대, 대부는 3대, 사는 2대. 이것은 옛사람이 등급을 따라 감수하여 마련한 예제인데 이제 위로는 대부로부터 아래로 서민이 내리까지 모두 4대를 제사할 수 있다면 존비의 구별이 또한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3일 기미 다섯번째 기사 차비를 기록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신 일행의 처리 방법을 의논하다. 참찬 노한이 계하기를 이번에 온 명나라 사신이 차비를 많이 데리고 오되 그 두목을 기록하지 않고 왔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데려온 자가 있으면 의주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비를 기록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의리상으로 봐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끝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은 없으니 다만 이런 뜻으로 사신을 다 이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3일 기미 여섯번째 기사 별시비 절제사 곽숭의 직임을 파면하다. 오부대원 이맹진이 계하기를 강무하시던 날 별시비 절제사 곽숭호가 말을 달려 살량하며 몰입꾼들을 교찰하지 않았사오니 청컨대 추국하게 하시와 그 경건하지 못함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절제사의 직임만 파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경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경신 두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경신 세번째 기사 서릉사랑 김여도의 딸 김효성의 정문하고 복호를 내리다. 성사람 김여도의 딸 김효성이 나이 12세에 그 아비가 광지를 알았는데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즉시 낫는다는 말을 효성이 듣고 비밀리 사람을 시켜 제 손가락을 자르게 하고 부모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3일 만에 국에 넣어서 먹이니 아비의 병이 조금 나았다. 이리하여 본도의 감사가 그 사실을 보고 정문하고 복호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경신 네번째 기사 조상의 신주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부원군 이직, 판부사 허조, 참판, 정초 등이 건의하기를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되를 이어 아직 그 직질이 미치지 못하여 그 신주를 거두고 뒷날 관직을 얻게 될 때를 기다리는 자이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이니 그 하나는 묻는 것이요 하나는 잘 싸서 두는 것입니다. 그러하온데 이미 묻었던 것을 다시 파낸다는 것은 예에도 명문이었고 사리에도 역시 거슬리오며 싸서 간직한다는 것은 천자와 제후가 종묘에서 대가 지나서 채천하는 신주를 협실에 모셔두는 것과 유사한 것이오나 사대부의 가묘에는 협실이 없었고 다만
만약 별묘를 세운다면 경대부는 3대를 합하여 한 사당으로 하고 선비는 증조에 있었어도 오히려 그 제사를 받지 못할 터이언즉 어찌 따로 사당을 세워 받을 수 있사오리까. 만약 사당 안에 모셔둔다면 한쪽은 제사를 받고 한쪽은 제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미안한 일이었고, 만약 대청에 모셔둔다면 빈객을 접대하는 곳이므로 불편하고, 침실에 간직해둔다면 부부가 거처하는 곳인즉 부당하고, 행랑이나 창고는 낮은 곳이라서 불경스러워 모두 적당하지 못하며, 천자나 제후의 협실에 모셔둔 신신주는 비록 사시에 행하는 제사는 없더라도 3년마다 협제가 있사온데, 이제 사서 보관 넣어둔 이 신주는 제사 드릴 기회도 없거니와, 만약 혹시 관직을 얻게 된다 얻게 되지 못한다면 마침내 어찌 되겠습니까? 봉사손의 마음으로 죽은 이를 살아있는 것처럼 섬기는 바에 이미 신주를 묻었다면 모르거니와, 사서 넣어두고서 제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자와 주자는 모두 사대를 통틀어 제사하는 것으로 예를 삼았고, 명나라에서도 풍간의 집에서 고조까지 제사하는 것을 또한 허용하였사오니, 비록 그 책 까닭을 밝혀 말하지 않았사오나 역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당초 건의할 때 명나라의 제도와 정주의 예술을 조치려 하였사오나, 원전에 6품 이상도 역시 3대만을 제사한다고 하였사옵기로 풍간까지 3대를 통틀어 제사하게 하자고 하였사온데, 이는 대개 원전에서 세대의 한 수로서 통틀어 제사한다는 뜻을 법삼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논을 올려 쌌더니 신등으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라 하옵시기에 또 명나라의 제도에 의하옵기를 빌었습니다. 이에 예조의 내리시어 문신사품 이상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셨던 바,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 세대의 한 수를 원전에 더 얻는 것은 조족에서 이루어 놓으신 법을 고치는 것이 된다고 하였사오나, 그러하오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일의 건의는 곧 원전에 미비한 바를 보완하는 것이요 고치는 것이 아니오니, 비옥군대 신등이 전일에 올린 두 가지의 의논을 재량하사 취택하소서 하니, 좌의정, 항의, 판부사 변계량, 판서 신상, 참판, 김효선 등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대를 이으면 아버지의 정조는 곧 아들에게는 고조가 되니 그 신주는 마땅히 본묘 곁에 묻어야 할 것이요, 만약 아들의 직품이 아직 상등하지 않은 자이면 응당 제사하지 못할 신주는 잘 사서 넣어두었다가 그 직품이 더하기를 기다려서 내다가는 제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황희 등의 헌의를 따랐다. 협제는 대가 지난 조상을 합하여 지내는 제사이고,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5일 신유 첫번째 기사 매산형을 녹양평에서 구경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6일 임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6일 임술 두번째 기사 병이 든 노인들을 구호하라고 명하다. 호주에서 개하기를 충청도의 인민이 빈궁하여 구걸하는 자가 꽤 많사오니, 청컨대 이들을 구제하시고 그 가운데 나이 7, 80세를 넘은 자가 병이 들어 몸을 못 쓰는 자는 친척의 유무를 조사하여 아울러 언택을 베풀어 구호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다시 말하기를 친척의 유무를 묻지 말고 모두 언택을 베풀어 구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6일 임술 세번째 기사 백타내를 해미연에 안치해두라고 명하다. 이 방간의 사비 전 지군사 박경무와 부사직 이대생 등이 개하기를, 장인의 비첩의 소생자 백종의 아들 백타내는 일찍이 자원하여 충청도 해미연에 안치하였사온데, 이제 사유를 입었다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재차 서울에 왔사오니, 신등은 그 사유 여부를 알지 못하옵기에 감히 관하였다 하니 그대로 해미연에 안치해 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사신이 오면 교회에서 맞이하고 돌아갈 때는 관문에서 배웅하라고 명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신이 왕래할 때 평안도의 수령은 교회에 나가서 맞이하고 경기 황해도의 수령은 관문 앞에 나와 맞이하여 그 예의 절차가 같지 않사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신이 오면 모두 교회에 나가서 맞이하고 돌아갈 때는 관문에서 맞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6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시몬의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명하다. 의정부에서 계하기를 시몬이 비록 강상인들의 옥사에 관련되어 잡히어서 죄를 받았사오나 태종께서 특히 자진하라는 처분을 내리시고 또 이 양달에게 명하시사 자리를 택하여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이는 대개 공비께서 지존의 배위가 되옵시고 세자를 탄생하여 양육하신 까닭입니다. 더욱이 그때의 시몬은 죄목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더라면 의당 고신도 돌려주고 죄적에서도 삭제되었을 것이온데 태종께서 갑자기 승하하셔서 미처 하교하시옵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비옵건대 오는 고신을 도로 내려주시와 신등이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부왕의 때이므로 경솔히 논의할 수가 없다. 부왕께서 오니 북경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추국하지 않고 외방으로 유배하려고 하셨지만 그때 집사자 한 사람이 군문을 굳이 청함으로 비로소 이를 허락하셨던 것인데 오니 드디어 병권은 마땅히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승복하였고 또 이른바 한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한 곳이란 곧 주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였고 또 병권이 한 곳에 돌아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나도 무반이다. 병권을 장악해 보려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오니 문초에 승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요. 그렇다고 반역한 신하가 아니니 재경은 마땅히 의금부의 문안을 가지고 이를 잘 살펴보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굴을 치니 여러 종친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시몬의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다. 의정부와 육조에 관하니 의정부에 모여 시몬의 일을 논의하고 계하기를 시몬의 사건이 강상인 등을 이미 처형한 뒤에 있었기 때문에 대질할 수 없었사온 적 이는 의심스러운 옥사입니다. 그 당시 강상인이 관련되어 잡혔던 자로 대질하여 죄를 면한 자도 있었사오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어찌 의혹이 없겠습니까? 만약 태종께서 장차 온에게 죄를 더 중하게 주시려고 하셨다면 어찌하여 온이 돌아와서 대질하도록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상인 등을 먼저 다 처형하였겠습니까? 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다 처형하신 것으로 그 온을 용서하시려고 하셨으면 단정코 알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온의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죄를 묻지 않고 유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헤아려 보겠노라 하였다. 이때 이조 참판 정초가 자중에게 말하기를 신이 당시 사관으로 그 옥사의 국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온이 국문을 할 점에 마음속으로는 변명하여 밝히려고 하였으되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차례나 신장을 맞고 세 차례나 압슬형을 당하여도 오히려 굴복하지 않더니 도제조 유정현이 온에게 이르기를 공의 지위와 권세로 미루어 오늘 이 국문하는 정세를 본다면 가히 알 것이니 끝내 승복하지 아니하고는 백이겠는가 하니 온이 이 말을 듣고는 다시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일일이 승복한 것입니다. 하니 이제 정초의 말로 미뤄본다면 온의 승복한 것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임을 어찌 알겠으며 태종이 이와 같은 사실을 어찌 다 아셨겠는가.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송인산으로 첨총제를 삼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지편전 관원과 동반군기 부정 이상에게 초사를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원육전과 속육전을 인쇄하여 반포하라고 명하다. 중요의 관리들에게 반포해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18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의 채금 공납을 면제케 하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19일 을축 첫번째 기사 매사냥과 격구 등을 구경하다. 연서역평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송정에 이르러 군사들의 격구와 기사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첫번째 기사 충청도 고시관이 향시에서 정원 외 1인을 더 뽑은 연유를 조사하여 아래라 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대한 허승이 개하기를 문과에 합격한 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주관 6익을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허승이 또 아래기를 충청도 고시관이 향시의 정원 외에 1인을 더 뽑았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사유를 조사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주관 6익은 주례의 편명이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두번째 기사 장사하는 외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판부사 허조가 아뢰기를 삼도의 외인이 네이포 등지에 와서 살면서 장사를 하여 살아가는 자가 꽤 많사오니 청컨대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기해는 이후로 상선난 불통하였을 뿐 아니라 외인의 객인들도 서로 통하지 않더니 근래 비로소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금을 거둘 것은 없다 하였다. 지신사 정엄지도 또한 아뢰기를 장사하는 외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은 실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품을 판매하는 외인의 수요를 만호 치사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세번째 기사 강무장에서 사렵하는 자와 고을 수령을 제서 유의율에 의해 죄를 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현관 현감 최중기와 감고 전원은 모두 다 놓아보내라 하고 또 최중기에게 하교하기를 이제부터 강무장 안에서는 다만 제살에 쓸 노루 3마리만을 잡게 하고 만약 수요 이외에 더 잡았거든 그 사유를 갖추어 보고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나의 우대원 정연에게 이르기를 옛날에는 원유의 꼴매는 자 나무하는 자도 다니고 꿩 잡는 자 토끼 잡는 자도 다닌다고 하였은즉 사렙을 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미륵을 죽이는 자는 살인한 죄와 같이 한다고 한 것은 또 지나치게 언급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강무하는 법이란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로써 뜻밖의 사변을 경계하려는 것이므로 그 관계되는 바가 실로 가볍지 않으니 금령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장내에 살해하는 자와 그 고래 수령은 제서 유의율에 의하여 그 죄를 논단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네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들의 학문 권장에 대해서 논의하다. 정엄지가 개하기를 좌우 이정과 육조 판서가 함께 의논하기를 성균관은 국학인데 유생을 독려하여 모아놓으면 얼마 아니 되어 제풀로 흩어져서 가버리니 몹시 허수한 느낌이 난다. 학문을 권장하는 방법으로는 무시로 별시를 시행함만 같지 못하니 별시의 법이 시행된다면 유생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일 것이며 권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무술년에 한번 행하였더니 시험하여 뽑은 뒤에는 반드시 다시 나태하게 되었다. 만약 무시로 별시를 행하되 사람을 뽑기를 많이 하지 말고 혹은 한 해 걸러 한 번 시험을 보기도 하고 혹은 1년에 2번 시험을 보기도 하면 유생들이 저절로 모이게 되며 학문에 건면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다섯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여섯번째 기사 종묘 원묘의 재리에 대해서 논하다. 상정소 제조 부원군 이직 좌이정 황희 판부사 허조 판서 신상 참판 김여선 정초 등이 건의하기를 상가 당나라 개원례를 살펴본 적 황제 시향 태묘위에는 황제가 전작하고 지게문 밖으로 나와 복향하였으면 대축이 지게문 밖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충문을 입고 나서 재배한다고 하였었고 황제의 알릉의에는 침전에 이르러 3번 잔을 들이고 신좌 앞에 똑바로 복향하였으면 대축 위인이 옥책을 가지고 지게문 밖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읽고 나서 재배한다 하였었고 또 송나라 교사의 전일 조향태묘의에서는 책안을 신실 지게문 오른편에 뱉으라고 황제가 잔을 들이고 지게문 밖으로 나와 복향하고 쓰면
독촉반이 동양하여 무릎을 꿇고 책문을 읽고 나서 제비한다 하였었고, 태묘시향의에는 축판을 친 후에 오른편에 각각 설치하고 초혼간이 잔을 들이고 지게문 밖으로 나와서 복향하였으면 대축이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서 제비한다 하였으며, 교사의 전 1 조흔 경력궁이에는 책을 전 위에 서쪽에 설치하고 황제가 전을 드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면 독책관이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 책문을 읽는다 하였었고, 사명교의 황경령궁이에는 황제가 전을 드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비한다 하였으되 축문을 읽는다는 제목이 하나도 없고, 매년 봄 가을 중월의 태상종정경의 이 조정 및 후릉에 나가서 외리할 때는 신주 앞에 나가서 잔을 드리고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대축이 축문을 다 읽기를 기다려 제비하고 섬돌로 내려온다 하였사옵니다. 전조 상정고금녀의 시향태묘의에는 축점은 각실의 지게문 밖 오른쪽 편에 설치하고 잔을 드리고 지게문 밖으로 나와 복향하였으면 대축이 지게문 밖 오른쪽으로 나가서 축문을 읽고 제비한다 하였었고, 상막향태묘 위에는 각기 중판을 마련하여 점 위에 얹어 신주의 오른편에 놓고 향과 잔을 드리고 부복하였다